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테마 인터뷰. 오늘은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특수학교인데요. 토리학교를 운영하는 박성균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특수학교라고 설명드렸는데 먼저 토리학교에 대해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토리학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라는 것을 세우셨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삶을 공부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또 공동체를 함께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목사님은 그럼 언제부터 이런 토리학교를 하시게 됐나요? 그 계기는 이제 10수년 전에 첫째 딸이 이제 희귀 난치병에 걸려서 중증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그쯤이라서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그런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딸을 보낼 곳이 없더라고요. 또 같이 병원 생활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도 당연히 보낼 곳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한 개씩 준비하다가 지금 토리학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따님을 통해서 계기가 됐구만요. 자, 그럼 이 토리학교에는 지금 학생과 우리 교사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네, 토리학교는 일반 대안학교와 조금 다른 게 이제 중증이다 보니까 사실 시설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처음에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시설에 들어갈 순서가 되면 잠깐 보냈다가 또 다시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동들이 한 중증 아이들이 한 7에서 1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성인들 요즘은 좀 성인 중심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시설에 갈 수 없는 성인 중심으로 좀 받고 있는데 한 5-6명 정도 이렇게 10명에서 15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7분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 7분이시고 그리고 저와 같이 옆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행정팀이 3명 총 10분이 지금 토리학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토리학교 일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가족 모임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직접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차를 운영해서 한 9시부터 차량 운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일찍 오는 아이들은 9시, 보통 10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는 개별 활동.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중증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개별 교육이라서 오전에 2시간은 개별 활동, 점심 먹고 오후에 한 2-3시간은 단체 활동. 그리고 나머지 집에 가기 전까지는 또 개별 활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중증 장애인이라서 거의 한 학생에게 한두 명의 선생님이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연구가 되어진 것들이 아이들이 한 5명이 있으면 선생님이 4명 정도가 필요하고 10명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한 7분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개별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이런 토리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이 국가기관 안에 이 중증장애를 전담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중증이랑 경증이랑 구분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증이라 그래서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경증보다 중증이 한 3배 정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시설에서도 TO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일반 장애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을 몇 명 이상 수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 중증이라는 요 기준 자체도 사실 모호해요. 경증과 중증의 기준이 법적으로는 뭐 1, 2급 때로는 3급을 중증이라고 보는데 저희 부모들 실질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뭐 신변 처리가 안 되고 보행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중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증은 이렇게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따로 그들을 위한 시설은 별로 없고요. 일단은 거주시설이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 시설이 우리나라에 한 2,500개 정도, 3,50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토리학교가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이 어려움을 듣는 가정들을 많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학교가 되어지는데 우리 장애아 가정들을 직접 보면서 저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스트레스 조사를 해보면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데요. 경제적 요인. 근데 그들과 함께 십수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죠. 이들의 실질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라는 것들은 당사자가 아니고 그 가족이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렇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장애인 가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이제 가정을 좀 예를 들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큰 지원은 시간을 토리학교처럼 장애인 가족들에게 시간을 좀 선물하는 거. 그다음에 힘든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 그렇죠. 저희들 향해서 저희 토리학교는 지푸라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썩은 동아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뭔가 잡을 것이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역이 부모나 또 목사님이나 교사들도 하루도 아니고 또 이틀도 아니고 아마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지는 어떤 그런 수고인데 정말 수고가 참 많으시다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저나 저희 사역자들은 사실 힘을 낸다라는 표현보다도 버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버티고 있다. 그냥 중단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이 중단을 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역할이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뭔가 잡을 것이 없다. 가족들에게는 아주 큰 상실감이 될 것 같고요. 망하지도 않고 있고 저희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 모든 상황은 벌써 이렇게 중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은혜 가운데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버티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학생들도 또 부모님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저부터도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족들이 좀 변화되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께서는 장애우를 둔 직접 부모 입장 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을 케어하고 가르치는 이 목사님 또 교사 입장에서 정말 사회에서 좀 바라보는 이런 것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사역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최소한 이 사회가 받쳐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실예로 들면 얼마 전에 이제 특수학교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희 가족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가뜩이나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이 힘을 내려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 좀 힘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사실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않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좀 지켜줬으면 그러면 그 터대 위에 우리 가족들이나 장애인들이 좀 힘을 내서 쌓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들 실제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좀 터전 기초공사가 아직까지 안 돼 있지 않나. 다시 처음부터 장애인 사역에 대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번 사건을 통해 하게 됐습니다. 글쎄 정상적인 사람도 어떤 자기의 삶을 세우기 참 힘든데 이 중증 장애인들, 이 장애인을 가진 개인이나 또 부모들이 바라볼 때 사회적인 제도가 참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 토대 위에 저희가 힘을 내서 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되고 어떻게 쌓아야 될지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도 네. 이제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체 운동이나 이런 장애인 사역이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목사님 토리학교의 기도 제목 어떤 바람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네. 저희가 독일에 있는 공동체, 특별히 이제 베텔 공동체라고요. 네. 교회에 온 한 장애인을 섬기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섬기다가 네. 그 마을이 네. 동네가 장애인 공동체가 됐거든요. 네. 근데 한 100년이 걸렸다고, 정확히 13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저희들도 저희 역할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네네. 계속 이어져서 조금씩 사회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 제목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